결혼식장 피로연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23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토해냈다. 경희 씨, 기억하시나요? 순간 피로연장은 얼어붙었고 신부 어머니 박경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떨었으며 정숙의 눈에서는 23년 동안 참아온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하는 해방감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처럼 인생의 침묵과 존엄을 다룬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 응, 조심히 들어가. 사랑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정숙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일상적인 통화였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찾아오는 이 정적이, 이 공허함이 그녀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느리게 떠다녔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산책 나온 노인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만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 입학 사진. 그 사진들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들었다. 웃고 있었다.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을 보면 그 웃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TV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다. 뉴스는 너무 시끄러웠고, 드라마는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예능은 너무 시끄러웠다. 결국 그녀는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냥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딸이 대학 기숙사로 돌아간 후 처음으로 이 집에 혼자 남았을 때의 그 적막함을 정숙은 아직도 기억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다.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다. 하지만 익숙함과 괜찮음은 다른 것이었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랐다. 컵을 들고 있는 손이 또 떨렸다. 이상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정숙은 물을 천천히 마시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식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청소한 지 며칠이나 됐을까? 정숙은 행주를 꺼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좀 나아질까? 청소를 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 반찬 몇 가지 우유. 딸이 사다 준 과일 정숙은 사과 하나를 꺼내 깎기 시작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부드럽게 벗겨냈다. 이 작은 행위에 집중하려 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자꾸만 과거가 밀려들었다. 딸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도 목적이 있었다.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차리고, 그 반복 속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지금은 정숙은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았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절반만 접시에 남기고 나머지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 먹으면 되겠지. 아니면 모레. 아니면 딸이 올 때까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사과를 한 조각 입에 넣었다. 달콤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그저 씹고 삼키고 반복했다.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하루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정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딸과의 대화, 옛 친구와의 가끔씩 오가는 안부, 은행 알림. 그게 전부였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다. 이름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랐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벽 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감옥 안에. 정숙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되뇌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면 됐다.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는 이 무게가 가벼워질까? 언젠가는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정숙은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비어 있을 뿐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 안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익숙하지만 결코 편안하지 않은, 반복되지만 결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하루하루. 우편함을 열었을 때 정숙은 그것이 평범한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 섬세한 금박 장식, 손으로 쓴 듯한 캘리그래피 글씨체.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를 더듬었다. 무언가 두근거리는 것이 가슴속에서 시작되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동안 정숙은 계속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낯설지 않은 이름. 아니, 너무나 익숙한 이름. 그녀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평소 같으면 먼저 물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정숙은 곧장 거실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손이 다시 떨렸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았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정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냥 초대장일 뿐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서 하얀 카드가 나왔다. 금박으로 장식된 테두리, 정성스럽게 인쇄된 문구들. 정숙의 시선이 글자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김민준, 이수진의 결혼을 알립니다.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카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감은 눈 뒤로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20년 전, 아니, 정확히는 23년 전, 그녀가 36이었을 때, 딸이 9살이었을 때, 그때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선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정숙은 눈을 떴다. 카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의 한 호텔 웨딩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신부의 어머니 이름. 박경희. 그 이름을 본 순간 정숙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박경희. 한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 매일 아침 함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시장을 함께 보고 저녁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수다를 떨던 사람.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람. 정숙은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사람들?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잔 가득 따랐다. 단숨에 마셨다. 하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이것은 몸의 갈증이 아니었다. 마음의 갈증이었다. 오래전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초대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뒷면을 봤다. 약도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축복이라. 그녀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이 그녀에게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답은 없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지나 엄마 친구 딸이 결혼한대. 그렇게 말하면 딸은 축하할 일이네요. 엄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딸은 몰랐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그 친구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정숙은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이것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딸에게 이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는 없었다. 그건 엄마의 몫이 아니었다. 오히려 딸을 지켜야 했다. 이 더러운 과거로부터.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초대장을 받은 지 겨우 1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정숙은 소파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눈을 찔렀다.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무시하면, 초대장을 버리면, 없던 일로 하면.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이미 기억은 깨어났다. 이미 상처는 벌어졌다. 이제 와서 덮을 수 있을까? 정숙은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신부의 이름을 다시 읽었다. 이수진. 어릴 때 자주 봤던 아이. 딸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아이. 밝고 예쁜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에게 죄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다. 그녀는 초대장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버렸다. 시야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질까.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이미 기억은 되살아났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가거나 가지 않거나, 직면하거나 도망치거나. 정숙은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멈춰버린 것 같았다. 23년 전 그날, 그 순간에 결혼식에 간다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가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섰다. 정숙은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주름진 피부,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들이 선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는 것은 그런 외면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눈빛이었다.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보았다. 억지스러웠다. 거울 속 얼굴이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정숙은 다시 시도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진심처럼.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는 가짜였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목소리는 떨렸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다. 23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거짓말이라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라고. 다만 익숙해졌을 뿐이라고. 정숙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피부를 때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드는 척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다시 거울을 보았다. 물방울이 얼굴에 맺혀 있었다. 눈물처럼 보였다. 옷장을 열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가면 또 상처받겠지만 가지 않으면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다. 회색 정장이 눈에 들어왔다. 단정하고 차분한 색, 튀지 않는 색. 정숙은 그것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거울 앞에 대보았다. 나쁘지 않았다. 어울렸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활기가 없었다. 생기가 없었다.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보았다. 너무 화사했다. 마치 축제에 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아니었다. 검은색 드레스는 너무 무거웠다. 장례식에 가는 것 같았다. 베이지색 투피스는 너무 평범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옷을 고르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었다. 결국 회색 정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무난했다. 안전했다. 눈에 띄지 않았다. 정숙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조용히 참석했다가 조용히 나오는 것.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것.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침대에 앉았다. 손으로 정장의 천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거칠었다.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웠다. 23년 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그날의 기억이 또 떠올랐다. 정숙은 눈을 감았지만 그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박경희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아니, 그녀가 그것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미 다 울었다.
23년 전에. 지금은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걷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맑고 순수한 웃음. 딸도 저랬었다. 걱정 없이 웃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딸의 웃음도 변했다. 조심스러워졌다. 엄마를 걱정하는 눈빛이 생겼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정숙은 커튼을 다시 쳤다. 방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균열이 보였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를 작은 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젠가는 무너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금만 가 있을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인터넷을 켰다. 호텔 이름을 검색했다. 웨딩홀 사진들이 나왔다. 화려했다. 샹들리에 하얀 꽃장식, 붉은 카펫. 완벽한 결혼식 장소, 완벽한 하루를 위한 무대. 하지만 정숙에게 그곳은 전쟁터였다. 과거와 맞닥뜨려야 하는 곳. 상처를 다시 열어야 하는 곳.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일어나 발코니 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다. 정숙은 난간에 손을 올렸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수많은 삶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을 안고 괜찮을 거야.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거짓말이더라도 믿고 싶었다. 견딜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이미 23년을 견뎠는데 하루쯤 더 견디는 게 뭐가 대수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를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과거와의 대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면이 그녀를 다시 한번 부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숙은 발코니 문을 닫았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모레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결혼식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끊임없이. 잠들 때까지. 결혼식장 입구에 섰을 때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지나쳐갔다. 화사한 옷을 입고 밝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정숙은 이방인 같았다. 심호흡을 했다.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로비로 들어섰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꽃향기가 코를 찔렀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모든 것이 괴로웠다. 방명록 앞에 줄이 서 있었다. 정숙은 그 뒤에 섰다. 앞사람이 이름을 적고 축의금 봉투를 넣고 미소 지으며 들어갔다. 차례가 왔다. 정숙은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름을 쓰려는데 글씨가 흔들렸다. 한 번 더 집중해서 또박또박 적었다. 박정숙. 봉투를 넣으려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걸었다. 어머, 정숙 씨 아니세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낯익은 얼굴. 예전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보다니. 신부 쪽 하객이세요? 네, 어릴 때 알던 아이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신랑 쪽이에요. 신랑 어머니랑 친해서. 근데 경희 씨는 안 보이네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숙의 미소가 굳어졌다. 박경희. 그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이미 안에 있는 것일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아, 그럼 나중에 봐요. 안에서 그 사람이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 문 너머에 괴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홀. 하얀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수다를 떨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분위기. 하지만 정숙은 그 행복 속에 녹아들 수 없었다.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다. 눈에 띄지 않는 곳. 뒤쪽 끝자리. 정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았다. 단상에는 신랑 신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객들만 계속 들어왔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있었다. 박경희. 23년 만에 보는 얼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많이 휘어졌다. 하지만 웃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다. 밝고 화사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웃음. 경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쪽 저쪽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웃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자기 딸의 결혼식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모습이 칼처럼 아팠다. 경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시선을 피했다. 제발 알아보지 말기를.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숙 씨? 그 목소리. 23년 전 그 목소리.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경희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놀란 얼굴로 하지만 웃으며. 정말 정숙 씨네. 어머, 올 줄 몰랐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정숙은 일어섰다.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다니. 오랜만이죠? 얼마만이야? 20년? 23년이요. 아, 맞다. 정말 오래됐네. 그새 많이 변했어요. 나도 많이 늙었죠? 경희는 여전히 밝게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 일이 사소한 일이었던 것처럼.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 손님들 인사해야 해서. 나중에 얘기해요. 끝나고 꼭 봐요. 경희는 정숙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경희가 잡았던 그 손, 따뜻했던 그 온기. 하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숙만 혼자 조용했다. 섬처럼, 고립된 섬처럼 그녀는 가방을 꼭 껴안았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왔다. 이미 얼굴을 봤다. 이제 와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음악이 바뀌었다.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정숙도 일어섰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정숙도 손뼉을 쳤다. 하지만 그녀의 박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았다. 신부가 아름다웠다. 하얀 드레스, 밝은 미소, 행복해 보였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알까? 자기 어머니가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아니, 몰랐을 것이다. 알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식이 진행되었다. 주례사,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정숙은 그저 앉아서 바라만 보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자로 남았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다. 축하 인사를 하러 앞으로 나갔다. 정숙은 자리에 남았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경희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했다.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숙은 답을 몰랐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숙은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혼자 앉기에는 너무 큰 테이블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저 접시 위의 음식을 이리저리 옮길 뿐이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사진을 찍고 선물을 건넸다. 행복한 풍경. 정숙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여성은 자리에 앉아 접시를 놓았다. 잠시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신부 대학 동기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못 와서 혼자 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무례하게 굴 수도 없었다. 신부가 좋은 친구였나 봐요. 네, 정말 착해요. 대학 때 저 많이 도와줬거든요. 과제도 같이 하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여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멀리 신부를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어머니도 정말 좋으세요. 저희 학교 축제 때 한번 오셨는데 되게 친절하시고 재미있으셨어요. 박경희.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정숙의 손이 포크를 꽉 쥐었다. 재미있다. 친절하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르신은 신부 쪽 하객이세요? 네, 어렸을 때 알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오랜 인연이시네요. 인연. 정숙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인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악연이라고 불러야 할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여성은 식사를 마치고 다른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했다. 정숙은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것이 편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나았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들를게요. 정숙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쳤다. 응, 엄마는 먹었어. 회식 즐겁게 하고 조심히 들어가렴. 딸,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 유일한 기쁨. 정숙은 딸을 생각하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멀리서 경희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숙 씨,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경희가 테이블 앞에 섰다. 밝은 얼굴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식사는 했어요? 음식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오늘 정말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앉아요, 잠깐만. 경희가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정숙은 몸이 굳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도망칠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까? 수진이 예쁘죠? 저 웨딩드레스 고르는데 2달 걸렸어요. 이것저것 입어보고 결국 이걸로 정했는데 잘 어울리죠? 네, 예뻐요. 정숙 씨 딸은 어때요? 결혼했어요? 그 질문에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딸, 그녀의 소중한 딸. 경희에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 아직이에요. 아, 그래요? 몇 살이더라? 30? 32이에요. 어머, 벌써 그렇게 컸어? 시간 정말 빠르다. 요즘 늦게 결혼하니까 괜찮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경희는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정말로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정숙은 알았다.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평가였다. 비교였다. 자기 딸은 결혼했고 정숙의 딸은 아직이라는 것. 딸이 무슨 일해요? 회사 다녀요. 어떤 회사? IT 회사요. 아, 요즘 잘 나가는 분야네. 똑똑하나 봐요. 정숙 씨 닮아서. 칭찬 같았지만 정숙에게는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 경희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말, 예의상 하는 말.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죠? 그 말에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 키우느라. 경희는 알고 있었다. 정숙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그 전에 외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희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을. 네, 힘들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경희는 그것을 눈치챘을까? 아니면 모른 척 했을까? 그래도 잘 키웠잖아요. 대단해요, 정말.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경희 씨도 혼자 키웠잖아요. 정숙이 말했다. 경희의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맞아요. 우리 둘 다 혼자 키웠네. 힘든 거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하지만 같지 않았다. 절대 같지 않았다.
정숙의 상처와 경희의 상처는 다른 것이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는 결혼식장이었다. 딸의 결혼식 날이었다. 망칠 수는 없었다. 어머, 손님들 인사드려야 해서. 나중에 또 얘기해요.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경희는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갔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 당당한 걸음걸이. 마치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정숙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인사를 했고 얼굴을 받고 의무를 다했다. 이제 돌아가면 됐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23년 동안 묵혀온 상처들. 정숙은 신부를 다시 바라보았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그녀의 미래는 밝았다. 희망적이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딸을 떠올렸다. 딸도 언젠가 저렇게 결혼할까? 저렇게 행복할까? 그리고 그때 자신은 어떤 얼굴로 딸의 결혼식에 서 있을까? 웃을 수 있을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정숙은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조차도.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피로 연장의 소란스러움과 대비되는 정적. 정숙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화장실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다. 정숙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늪을 걷는 것처럼 무겁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흔들리는 눈빛. 찬물을 틀어 손을 씻었다. 물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웠다. 정숙은 그 차가움에 집중하려 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경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태연한 표정, 그 밝은 웃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 것처럼. 정숙은 세면대를 꽉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분노가 치솟았다. 23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 사귀고 참고 묻어두었던 감정들. 왜?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다. 아니, 경희에게 묻는 것 같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화장실의 정적만이 그녀를 감쌌다. 핸드백에서 화장품을 꺼냈다. 립스틱을 바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바를 수 없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포기했다. 립스틱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휴지로 얼굴을 닦았다. 땀이 배어 있었다. 긴장 때문이었다. 아니, 두려움 때문이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과거, 현재, 아니면 미래? 화장실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 2명이 들어왔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숙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다. 미소를 지었다. 가짜 미소. 하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왔다. 복도 끝에 큰 창문이 있었다. 정숙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만 이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과거와 현재 사이, 분노와 용서 사이, 말함과 침묵 사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흐릿했다. 윤곽만 보였다. 마치 유령 같았다. 정숙은 손을 들어 창문을 만졌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정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지나간 것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누군가와 마주칠 준비, 대화를 나눌 준비, 특히 경희와 핸드폰을 꺼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위로받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진아, 엄마 지금 힘들어. 그럴 수는 없었다. 딸을 걱정시킬 수는 없었다. 대신 메시지함을 열었다. 딸이 보낸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 챙기세요. 짧은 문장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딸의 마음. 정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눈물이 맺혔다.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으로 재빨리 닦았다. 화장이 번졌다.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았다. 딸을 생각했다. 딸이 자라온 과정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하지만 씩씩하게, 강하게 자란 아이. 엄마의 슬픔을 보면서도 자기 슬픔을 숨겼던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다. 이 과거를 정리해야 했다. 더 이상 상처에 갇혀 있으면 안 됐다. 딸이 보고 있었다. 딸이 배우고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를. 정숙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선택해야 했다. 여기서 그냥 나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마주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직면할 것인가? 피로 연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축제 같은 분위기. 하지만 정숙에게 그곳은 전쟁터였다. 싸워야 할 곳, 이겨내야 할 곳. 복도 저 끝에 빛이 보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따뜻해 보였다. 정숙은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빛과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반씩 나누었다. 한쪽은 밝았고 한쪽은 어두웠다. 마치 그녀의 내면처럼. 희망과 절망, 용기와 두려움, 과거와 미래.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그녀를 깨어있게 했다.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결정했다. 돌아가지 않기로, 도망치지 않기로. 23년 동안 피해왔지만 이제는 마주하기로, 경희에게 말하기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로. 무서웠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다. 자신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 무게를 지고 살지 않기 위해서.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정면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표정은 단단해졌다.
입술을 꽉 다물었다. 어깨를 폈다. 피로 연장으로 향하는 복도. 그 길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숙은 걸었다.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입이 말랐다. 하지만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웃음, 대화, 음악. 정숙은 그 속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결단을 내린 사람의 걸음으로 피로 연장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다. 모두 각자의 대화에, 식사에, 축하에 빠져 있었다. 정숙은 그 틈을 비집고 걸었다.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입구 근처 벽 쪽에 섰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 경희를 찾았다. 신랑 신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분노가 다시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감정도 섞여 있었다. 슬픔,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타까움. 경희도 불행했을 것이다. 남편을 잃었고 혼자 딸을 키웠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친구를 배신한 것을, 진실을 숨긴 것을. 웨이터가 지나갔다. 정숙은 그를 불러 세웠다. 실례합니다. 마이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웨이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이크요? 무슨 일이시죠? 잠깐 인사를 드리려고요. 신부 어머니께. 웨이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어디론가 갔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다. 물러서지 않기로. 웨이터가 마이크를 들고 돌아왔다.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는 여기 있고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아니, 마이크 자체는 가볍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거웠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곧 달라질 것이었다. 마이크를 켜면, 말을 시작하면, 손가락이 스위치 위에 올라갔다. 떨렸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딸을 떠올렸다. 딸의 얼굴, 딸의 웃음, 딸이 그녀에게 준 힘.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딸이 어렸을 때 한 말. 정숙이 힘들어할 때마다 딸이 해준 말.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 눈을 떴다. 스위치를 눌렀다. 마이크에서 작은 잡음이 났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정숙은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다.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대화가 멈췄다. 음악 소리만 배경에 흐르고 있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피로 연장이 점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신랑 신부도 경희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다. 불안한 표정.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오래전부터 신부 어머니를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안정되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궁금한 표정들. 정숙은 계속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축하하고 돌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경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숙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멈추라는 신호. 하지만 정숙은 그 손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았지만 무시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23년 동안 삼켜온 말들이 있습니다. 피로 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 정숙은 경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경희 씨, 기억하시나요? 23년 전 당신이 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그 말이 떨어지자 피로 연장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신부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충격에 찬 표정. 정숙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제 친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매일 만나고 모든 것을 나누던 사이. 하지만 정작 제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겼습니다. 경희가 입을 열었다. 정숙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제 딸이 9살 때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이 경희에게로 향했다. 경희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말하면 깨질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강했다. 당신은 제 가정을 지키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경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숙 씨. 정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23년이 지난 지금 말해주세요. 피로 연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의 시선이 두 여인 사이를 오갔다. 정숙은 마이크를 꽉 쥐었다. 경희는 입술을 떨었다.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정숙은 그 침묵 속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23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까? 제가 부족했을까?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딸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는 당신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이게 무슨... 하지만 경희가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숙은 그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23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숙이 말했다. 사람들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왜? 용서를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묻어두었던 상처를.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낯선 얼굴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증인이었다. 그녀의 고백의 증인. 친구라는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상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깊습니다. 연인의 배신보다, 가족의 외면보다 정숙의 시선이 다시 경희에게 향했다. 당신은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당신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경희가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요, 정숙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23년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정숙의 말에 경희는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오랫동안 분노했습니다. 당신을, 남편을, 그리고 저 자신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화장이 번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잘못은 제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피로 연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계속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에게, 하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부를 바라보았다.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숙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해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혼자 안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딸을 언급하자 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제 딸은 저를 보며 자랐습니다. 강한 척하는 엄마를, 웃는 척하는 엄마를.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마이크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제는 진짜로 강해지고 싶습니다.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경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해요. 용서요?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용서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23년 동안 매일 밤 눈물 흘린 사람에게.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은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분노에 갇혀 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정숙은 경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경희 씨, 저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말에 경희가 흐느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숙은 마이크를 천천히 내렸다. 오늘 이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 마이크 스위치를 껐다. 피로 연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정숙은 마이크를 웨이터에게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다. 몇 걸음 걷지 않아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비로소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2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멈췄을 때 정숙은 휴지로 얼굴을 닦았다. 화장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상관없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주 조금. 복도 끝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말했다. 드디어 말했다. 묻어두었던 것들을. 피로 연장 문이 열렸다. 누군가 나왔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보았다. 신부였다. 이수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복도를 걸어왔다. 정숙은 긴장했다. 화를 낼까? 원망할까? 하지만 수진은 조용히 정숙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있을 뿐. 정숙도 침묵을 지켰다. 죄송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나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전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어렸어요. 알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제 결혼식을 망쳤다고 생각하나요? 정숙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요? 진실을 말해주셨잖아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떨리는 손. 엄마는 항상 강한 척했어요. 완벽한 척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엄마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에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정숙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가세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서 정숙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그리고는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신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다시 혼자 남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걷는 소리. 정숙은 눈을 떴다. 몇몇 하객들이 피로 연장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정숙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존경의 표시 같았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정숙의 손을 잡았다.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친구의 배신.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었죠. 당신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성이 정숙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강해요. 진짜로. 그리고는 조용히 떠났다. 정숙은 그 말을 곱씹었다. 강하다. 그녀가 원했던 것.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나이 든 남성이었다. 제 아내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죠. 당신의 말을 듣고 아내가 울더군요. 누군가 자기 마음을 대신 말해준 것 같다고. 정숙은 놀랐다. 자신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피로 연장을 나왔다. 몇몇은 정숙에게 인사를 하고 몇몇은 조용히 지나갔다. 분위기가 변했다. 무거웠지만 진지했다. 가벼운 축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모임으로. 경희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 안에서 딸과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정숙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대면할 필요는 없었다. 말은 이미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왜? 갑자기 연락이 없으셔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숙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울었어. 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나쁜 일은 아니야. 오히려 좋은 일. 딸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지금 갈까요? 아니, 괜찮아. 회식 마치고 오렴. 엄마는 집에 가서 쉴게. 정말 괜찮으세요? 응. 오늘따라 괜찮아. 정말. 전화를 끊고 정숙은 일어섰다. 이제 갈 시간이었다. 호텔을 나와 거리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걸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며 도시의 불빛,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 평범한 풍경. 하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더 생생하게, 더 아름답게. 버스 정류장에 섰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옆에 젊은 커플이 앉았다.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정숙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부럽지 않았다. 원망스럽지 않았다. 그저 행복해 보였다. 버스가 왔다. 정숙은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한 일을, 말한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23년 동안 짊어진 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벼워졌다. 훨씬.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다. 더 따뜻하게, 더 포근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숨을 쉬었다. 천천히 깊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정숙 씨. 경희의 목소리였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네. 지금 통화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정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과받으려고 전화 기다린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23년 전에 했어야 할 말.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왜 말 안 했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겁났어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잃을까봐. 우리 관계가 깨질까봐. 그래서 비겁하게 숨겼어요. 제 고통보다 당신의 편안함이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23년이 너무 길어요, 경희 씨.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변했어요. 저도 알아요. 오늘 당신을 보며 알았어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더 아파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용서는 불가능할까요? 정숙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당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분노를, 원망을. 고마워요, 정숙 씨. 오늘 말해줘서, 용기 내줘서. 전화가 끊겼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침대로 가서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봤다. 아침 8시. 누구지? 정숙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딸이 서 있었다. 손에 빵 봉지와 커피를 들고 엄마 아침 먹었어요? 아직?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딸이 들어와 식탁에 빵과 커피를 놓았다. 정숙은 딸을 바라보았다. 사랑스러웠다. 자랑스러웠다. 엄마, 응?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울었다고 했잖아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어제 배웠다. 숨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사실은. 그리고 정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23년 전 일을. 어제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을. 딸은 조용히 들었다.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며. 엄마,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했으니까.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 혼자 힘들어 하셨잖아요. 딸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말해줘요. 뭐든지. 혼자 안고 가지 말고. 정숙은 딸을 껴안았다. 따뜻했다. 든든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뒷길. 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길. 엄마, 기분이 어때요? 글쎄, 복잡해.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 잘하셨어요. 용기 내신 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엄마는 강해요. 진짜로. 그 말에 정숙은 미소 지었다. 진짜 강함. 척하는 게 아니라.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가을 햇살. 부드럽고 포근했다. 정숙은 딸과 손을 잡고 걸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들은 계속 걸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정숙은 그것을 알았다. 23년이 걸렸지만 딸과 함께 걸으며 정숙은 생각했다. 내일을, 다음 주를, 내년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미래가.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니까. 말했으니까. 드러냈으니까. 직면했으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딸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 따뜻한 손, 그 단단한 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뒤돌아보았다. 걸어온 길을 바라보았다. 길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앞을 보며 걸을 시간이었다. 과거를 등지고 미래를 향해. 딸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숙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 그리고 걸었다. 집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